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임대차 3법 시행 시기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제 시행된 지 한 달 반이 지나고 있는데 법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임대차 3법 시행 후 부동산 전세 시장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법 제정 취지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전세 물건의 품귀 현상으로 세입자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곳곳에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을 하고 집주인 또한 집을 매도하려던 계획이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권을 청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팔지도 못하는 사유재산권 행사마저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 시행 전 전세 계약 사항도 소급 입법을 적용을 하게 됨으로써 위헌 소지까지 논란이 끝이 없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크게 일자 부랴부랴 국토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까지 발표를 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고 안간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법 조항은 간단합니다만 시행 초기다 보니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법령 각 항목별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따로 별도의 세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며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한 3개 조항을 항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은 주택을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에 필수로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여서 임차인에게 정확한 시세 정보를 앞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취지를 개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종전의 임대료의 5% 이상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5%의 상한제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은 종전의 계약된 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액을 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전세계약을 체결을 한다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이 법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이 법 시행 전 7월 31일 이전에 미리 전세계약의 연장 체결을 하면서 상한선인 5%를 초과를 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시행이 5% 상한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 시행 전에 4년 또는 6년 아무리 많은 기간을 같은 집에서 전세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전세 기간에 상관없이 1회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갱신권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만료일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전세 계약분부터는 전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갱신 청구권 의사표시 방법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특별히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구두,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고 단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기 위해서 내용 증명이나 우편,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을 정확히 남겨서 추후 분쟁 소지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묵시적 갱신이나 이미 기존의 주택에서 4년 이상을 전세로 거주한 경우에도 기존의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4년 이상을 전세로 거주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1회는 행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 기간 동안 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가장 후폭풍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집주인인 임대인의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를 하거나 기타 화면상에서 표기된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직계 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려는 목적 이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자금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전세 주택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임대인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고 입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화면상의 표에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주인인 소유주가 변경이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언제든지 임대인은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이미 바뀌었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든 아니면 바뀌지 않았던 상관없이 집주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대료 상한 5%를 임대인이 요구를 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라는 것은 상한선 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5%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상호 합의하에 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전월세 전환율은 4%에서 2.5%로 낮추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7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5억으로 낮추고
2억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2.5%와 4%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매월 받는 월세 금액이 종전의 4%일 경우에는 66만 6,666원, 2.5%를 적용을 하게 되면 41만 6,666원이 되어서 종전의 규정보다 약 25만 원가량을 적게 월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대차 3법의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의 해설집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종적으로 의문사항이 계속 생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받아서 나중에 분쟁을 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앞으로 더 큰 문제는 2년 또는 4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은 현실적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괴리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가격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폭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더 큰 혼란을 자초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정부도 주택시장의 대책을 현 정부 들어 23번이나 변경을 했지만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사상 유례 없이 상승이 되었는 바 가능하면 정부 규제 정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제의 자율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며 주택 등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앞전의 유튜브 영상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등 상세한 자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산울이었습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